지금 한국가스공사 공공기관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어요. 얼마 전에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를 했고,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문제가 생겨서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매수하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 되고, 명도를 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입찰만 하고 낙찰이 되면은 이 공공기관과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대출을 받고 명의 이전을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사택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획이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계획이 어그라졌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원래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집을 살 지역을 몇 군데 정도 봤는데, 첫 번째는 인천 삼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바람에 그 아파트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계획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입찰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친구의 아파트를 알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요즘에 정말 이런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가진 돈이 7천만 원 정도, 가장 좀 그 효용성 있고 괜찮은 아파트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로 아파트를 살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지역을 몇 군데로 추리고, 그 추린 지역에서 살 만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었고,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친구 가족이랑 실제로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급하게라도 진행을 했고, 오늘 계약서를 잘 쓰고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8월 23일에 공매로 낙찰받았던 아파트를 3주 만에 명도를 완료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집 내부를 보려고 아파트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이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지금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 친구의 직장이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7천만 원 정도 가용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바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상품을 이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인천 지역에 보시면 부평구가 있습니다. 부평구 내에서 이제 굴포천역 7호선 라인에 있는 굴포천역 후면부에 삼산동이 있습니다. 이 삼산동 내에 있는 삼산타운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하려고 했었고, 임장까지 가서 이제 물건을 추려놓은 상태에서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께서 먼저 계약금을 입금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 물건을 놓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삼산동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매물이 바로 3억대가 넘어가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경공매를 활용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고, 경공매에서 봤던 지역이 3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계양구, 그리고 계양구 내에서 가용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작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나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수인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연수구 옥년동과 그리고 미추홀구 용현동에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였었어요. 그래서 12세대가 매각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입찰 기일이 계양구 쪽에 있는 아파트 입찰 기일보다 조금 더 빨라서 이 아파트를 먼저 입찰을 했고, 운이 좋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중에서 연수구 옥년동과 그리고 미추홀구 용현동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초에는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옥년동의 아파트 자체가 매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입지가 떨어지는 용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 이 아파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먼저 인하대역 보시면 인하대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용현동과 하익동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이 많이 개선될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일대가 개선이 되면서 가치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역 다음 정거장에 보시면 2024년도에 이렇게 하익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이 하익역 다음에 또 송도역이 있습니다. 이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KTX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KTX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대 자체가 개발 호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아파트가 거래된 것들이 있는데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됐었습니다.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저희가 입찰할 당시에는 이렇게 2억 7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게 되면 저희가 낙찰받은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용현동 우성아파트 주변을 보시면 아파트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우성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입찰 당시에도 나와 있는 매물이 3억 3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3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받은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호가도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주변의 아파트들만 봐도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의 호가가 3억 5천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억 후반대, 중후반대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들 주변에 이제 실거래가나 호가들을 보고 입찰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32평대 아파트를 평당 8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저희가 매입한 아파트도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한 가격보다는 추후에 상승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부동산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인생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투자가 아니더라도 너의 주거 만족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했고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파트를 산 소감이 어떠십니까? 같이 일한 지 한 1, 2년 정도 안에 이게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실감이 안 납니다. 끝인가요? 네.